퇴직하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동료들의 박수소리, 꽃다발 향기, 그리고 드디어 자유다, 이제 내 시간이다 라는 벅찬 설렘.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어딘가 모를 서늘한 바람이 가슴을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과로잠 같던 넥타이를 더 이상 맬 이유가 없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카페에 홀로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바쁘게 살아온 수십 년이 스크린처럼 펼쳐집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던 날들,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점심을 거르던 기억, 모두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고요함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한 걸까? 내 마음이 너무 약한 걸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역할이라는 무게를 지고 살아온 당신이 비로소 그 무게를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낯선 가벼움, 그리고 그 가벼움 앞에서 느끼는 아이러니한 공허감입니다. 오늘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은퇴 이후의 삶을 가장 단단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역할 정체성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직함, 직책, 사회적 위치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어느 회사 부장, 우리 아이 아버지, 가장. 이 역할들이 무의식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역할들이 하나둘 거쳐나가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체성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구조와 루틴을 사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들과 일하던 패턴이 사라지면 뇌의 보상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줄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 앞에서 느끼는 낯섦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시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의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은퇴 후 마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은 대개 비교할 때입니다. 같이 퇴직한 친구는 유럽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다. 자식은 명절에도 안 온다. SNS에서 본 누군가의 여유로운 노년이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비참한 곳이라고. 타인의 삶을 기준 삼는 순간 내 삶은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시선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과 친해지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예찬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두려워하며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바쁘게 지내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단단함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채울 줄 아는 데서 옵니다. 매일 아침 30분 조용히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 한 챕터를 읽어보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서서히 그 고요함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큰 사건보다 일상의 작은 만족 속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시적 유쾌함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전에는 바쁜 삶이 대신 설계해주던 이 작은 즐거움들을 은퇴 후에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화분을 키우거나 오래 못 읽은 책 한 권을 마무리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 이처럼 아주 작고 소박한 기쁨들을 매일의 루틴 속에 하나씩 심어두십시오. 뇌의 보상 회로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가져와 나 자신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은 치열하게 일하고 가정을 지켜온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빼앗긴다고. 당신은 이미 그 4분의 3을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작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 이제 그 헌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차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전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낯선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근육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온 여러분이야말로 그 어떤 세대보다 단단한 내면을 키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따뜻함 하나를 남겨두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가장 와닿았던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